안녕하세요. 11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이 휴장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조정이 좀 보여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쪽 많이 빠졌고요. 그 이외에도 델과 HP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덩치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 이 증시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지표들은 괜찮았거든요. 정확하게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PC 가격 지수를 봤더니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 예상치 부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외에도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요. 4분기 성장률이 2.7%로 0.1% 증가하며 현재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조금 비싼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 내구재 관련해가지고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수주가 3개월 만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소비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소비력이 있는 상황이네. 요렇게 이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뉴스 하나만 언급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타겟이라고 아시죠? 유통업체.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근데 여기가 목표로 하는 요 고객층이요. 중산층에서 조금 위쪽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실적이 월마트나 이런 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월마트는 중간에서 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상류층은 그냥 계속 좋은 데로 가는 건데 중상층부터 사람들의 지갑은 조금 얇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월마트의 주가는 엄청 좋은데 타겟의 주가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극단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이 시장에서도 문제 생기는 일들이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을까.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요 관련 내용들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정치인들 분명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이전까지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5대5였죠. 근데 지금 조금 올라와가지고 66.5%까지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높아지게 된다. 그럼 증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72달러, 마이너스 0.07% 하락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화 요거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의 뭐 좌표까지 찍으면서 좀 타겟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잘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정부 지출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에 도움되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내용 중에 하나다.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정부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까 바이든이 했던 IRA도 계속해서 줄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령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걸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다 하는 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투자 계속돼? 그러면 장비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거 기대하면서 조금
수축이 되어 있던, 위축이 되어 있던 장비 업체들이 있다면 여기에 엮여 있다 조금 반등하는 거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건 AI, 그리고 AI는 전기를 계속해서 먹어버리게 되는데 당연히 전력기기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지금 나타난 내용, 효성중공업 업계 최초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 원 돌파. 전력기기 여기랑 어떻게 보면 세트로 묶여가는 이러한 부품이다,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 요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MRO라고 해서 군함 고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신규 군함이 근데 이거를 좀 사업적인 마인드로 풀어가려고 하는지 기업인을 해군 장관에 지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선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특정 섹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되게 호재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요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호황기를 한번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대한항공 이쪽이 어쩔 수 없는 대장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나랑 합병이 임박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반독점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EU 합병 승인 임박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되는 순간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습니다. 가격 올라가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진칼이랑 대한항공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묶여있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하지만 새로 등장하는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거 합쳐진 새로운 거잖아요. 저는 본다면 한진칼도 한진칼이겠지만 그 아래 완성이 되는 요 항공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결국 최대 수혜는 그쪽이니까. 그래서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봐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소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하지만 성과는 뚜렷하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단가가 높다 보니까 기업이 참여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이 먼저 기준을 잡고 앞서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소식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소터빈이나 이런 쪽 얘기도 많이 들려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관련 기업들은 시너지 나는 거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 이거는 진짜 다른 제약바이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요거 바라보는 거 되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외에도 현대차 같은 이렇게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배당 많이 한다는 회사들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배당주를 노린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들 위주로 현재 위치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요거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외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전 재미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밥캣 쪼개기 관련된 뉴스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사모펀드들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두산 모회사에서 양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걸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 염가에 이렇게 하는 건 앞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에너빌리티에게 손해다. 그래서 지금 의결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뭐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부산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뭐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그 리스트 봤을 때 두산 있더라고요. 뭔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걸 가장 원하나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그리고 혹시나 두산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자연스럽게 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심해지면 약간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흔들거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려 아이언 때도 봤잖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 가격은 항상 어떻게 되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낸 상황에서 이 밥캣을 넘기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략 에너빌리티에서 1조 정도의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이거 원전에 투자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SMR 관련해서 위탁 생산의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크게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도 생산의 캐파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가치가 커지게 될 수 있다. 요거를 기대하면서 봐보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권리락에 대한 일정까지 뜨게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순서와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게 뭔지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수급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얘는 심플합니다. 외국인이 사들이면 편히 보세요. 이전부터 상승을 보면 항상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기관이 샀기 때문에 위에서 가격이 받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관은 충분하다. 외국인 돌아오면 또 한번 올라가겠구나.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현재 자리는 공략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을 봤을 때에는 일단 뭐 가장 베스트는 21선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박스 크게 그려놓고 여기 이탈 안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지금 가장 두터운 매물대는 어쨌든 소화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여기 돌파 실패가 계속 보여지고 있죠. 뚫고 요번에 자리 잡게 된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속도가 한번 훅 하고 날 수 있다. 훅 하고 날 수 있다. 요거 이제 기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케미가 많이 물려 있는 23,500원. 가깝긴 한데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소화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돌파하면 조금 스무스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위에 이제 매도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럼 이제 가면 가는 대로 약간 전고점 돌파의 느낌으로 여기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특징은 뭐다? 위에 매도 물량을 걱정하기보다 아래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 차익 실현하는 거 요것만 조심하자.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포인트 한번 쭉 짚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다시.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 글로 쓰면서 총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밥캣 쪼개기 이슈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식으로 주주총회 진행될 때까지 한번 외국인 수급이랑 같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꾸준하게 사모은다는 가정하에 상황이 괜찮게 풀리게 된다면 주총회에서 한번 권리락 때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베스트는 21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봤을 때에는 박스권 하단 이탈 안 하면 홀딩해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속도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23,500원,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그때는 쭉 하고 추세 잡히면 잡히는 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이것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지금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조심히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